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보통 많이 들으시는 초저금리 시대라고 그러는데, 초저금리 시대에 과연 부동산에서 약 930조라고 우리는 부동자금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반입니다. 이 커다란 부동자금이 최근에 여러분들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레지던스라든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분양형 호텔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러한 데로 자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레지던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제주도였고, 그 다음에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 주변에 또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영종도 주변이 되겠죠. 그래서 영종도 주변에 와서 레지던스를 분양하는 이 현장에 와서 오늘은 녹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료고 정보를 제공함에 목적을 둔 것이지, 여러분이 투자를 의사결정하실 때는 여러분 자신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금리에서 봐보면은 7위 법칙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이 7위 법칙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금리다라고 그러면은 산술 법칙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1%씩 하면은 간단하게 100년이 되면은 곱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복리에 복리가 붙어서 복복리라고 그러죠. 이러한 금리를 계산했을 땐 7위 법칙이라는 것을 통용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출생을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1억을 은행에다가 예탁을 해놨을 때 2억이 되려면은 72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태어나면서 1억을 예탁했을 때 72살이 되어야만 2억이 된다라고 하는 이 7위 법칙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시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와 함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증권이나 채권 투자에선 해외 펀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내용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약 5%에서 10%대가 거의 정상적인 금리였었죠. 이것이 이제 중금리, 고금리라고, 그리고 현재 2, 3%대를 이제 저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때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투자에 대한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뭐 모기지 펀드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크 펀드에다도 투자를 하게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 왜 그러냐? 시세 차익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보통 캐피탈 게인이다라고 우리는 이득 관계가 우리에게 창출돼 있었는데, 이젠 저금리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한 2%대의 금리 가지고 여기서 정확하게 15.7%라고 우리는 이자 소득세를 떼놓고 봐보면 실질적으로는 금리는 1.74%가 실질적인 금리가 됩니다. 이러한 금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1.74%라 우리는 금리를 가지고 2배를 갖다 올리려고 그러면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자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도 약 930조라 우리는 이러한 부동자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선 1%대라 우리는 초저금리는 이제는 당연한 경제 현상입니다. 이 중금리와 고금리에 우리가 재테크가 그동안에 익숙해 와 있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제는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봐보시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임대 사업을 한다면 상가를 취득하든가 아닌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보통 오피스텔에다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20, 30년 동안의 재테크 시장이다라고 그래서 수익률이 발생하는 건 상가를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에 이제 투자하는 이러한 상품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던 5%, 7%, 10%대인 중금리와 고금리 시대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같은 저금리 시대에 좀 전에 설명드린 금리를 2.6%, 보편적으로 지금 제2금융권에서 나오는 금리인데, 여기에서 15.4%라고 우리는 이자 소득세를 떼고 나면은 실질적인 금리는 1.74%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그동안의 노후라든가 이것을 어느 상품에다 맞춰야 될 것인가를 주로 부동산 시장 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198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엘빈 토플러 교수의 더 서드 웨이브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얘기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렵 시대에서 우리가 농업사회로 진보하는데 약 한 3,000년, 5,0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것이 제2의 물결이라고 우리는 산업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약 200~300년이라고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엘빈 토플러 교수가 이젠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했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의 상황은 이제는 정보화 물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보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여지껏 여러분들이 재테크의 그동안의 패턴을 이젠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제3의 물결이라고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제4의 물건에 제4의 물결이라고 우리는 관광과 금융 시대의 도래입니다. 엘빈 토플러 교수께서는 바로 제4의 물결은 금융의 혁명과 그 다음에 관광의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는 저금리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금융혁명인 거고, 세계의 글로벌 리스크 한 개의 집안으로 내다 보니까 이제는 관광객이, 중국에 있는 관광객이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 아니면 한국이라든가 많은 나라를 다니게도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4의 물결에 의해서 금융시대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관광과 금융시대의 혁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볼 것 같으면 1980년대 최초로 마포 귀빈로에서 오피스텔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바로 사무실에다가 주택이라고 우리는 주거 공간을 합친 것이 오피스텔의 도래가 됩니다. 이런 것이 1990년대에 저소득계층, 소위 말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소득계층이 높은 계층이 거주하게 돼 있는데, 소득계층이 중위라든가 중하위의 소득계층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그 유명한 원룸과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원룸과 고시원 시대를 나타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로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우리는 도생주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000년대 도생주택에 대해서 그 시대를 갖다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저금리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이젠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오피스텔의 장점, 원룸의 장점, 주거의 장점, 그 다음에 관광객이 나오는 호텔의 장점을 도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주거에 대한 트렌드가, 이거는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제4의 물결, 저금리의 시대에서 또 그 다음에 관광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새로운 임대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피스텔의 장점, 원룸의 장점, 고시원의 장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이다라고 그러는 각 장점만 모아놓은 레지던스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종도에 나와서 레지던스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분양했던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그 호텔 지역 중에서 가장 여기랑 붙어 있는
보통 저희가 한 500m 정도라면 초역세권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저희는 5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영종도는 전국에서 사계절 내내 시즌을 타지 않고 호텔이 가장 잘 되는 지역에서 심지어는 여기는 오피스텔을 지어도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고 호텔로 운영을 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호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입지적인 부분에서 초역세권을 갖다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제공항 주변에 있는 호텔들은 항상 그 객실 가동률이 높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례로. 또 세 번째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있는 전 세계 어느 도시들도 그 주변의 관광업소, 숙박업소들은 항상 객실 가동률이 높아서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 장기 저금리 시대 때 내가 세입자 걱정을 하지 않고 또 영종도에서 운서역 최초로 4성 호텔이 제일 중심 역세권에 들어오는 저희 이 물건에 관해서는 저금리 시대 때 훌륭한 투자처라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관광 산업의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봐 보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70년대는 집단 관광이죠. 관광버스에 의해서 주로 관광지, 이제 온천이라든가 또 아니면 명승지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다니는 것이 70년대 관광 패턴이죠. 이것이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은 가족 관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끼리끼리라 우리는 집단의 그 관광에서 가족 관광이라는 이제 이러한 패밀리 투어라 우리는 개념으로서의 가족 관광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리면서 나오는 것이 유적지라든가 또 아니면은 먹을거리에 대한 나들이 관광이 80년대 축을 이룹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자가용 시대, 개인 집집마다 차량을 갖다 소유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대가 도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승용차 관광 시대가 되죠. 그래서 승용차 관광이 되면서 도시 외곽의 맛집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관광 패턴으로 이루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이루어져서 나가면서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2000년대 바로 글로벌 시대의 도래가 되죠. 그래서 1년에 병원 보편적으로 봐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1년에 1인당 3번에서 4번 해외를 나간다라고 그러는 통계가 있고 1년에 약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약 6천만 명이 해외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에도 약 1,000만 명이 넘는 이제는 해외 관광객이 몰려오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데 제주 같은 데는 지금 얘기한 호텔이 없어서 난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경을 가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일본의 동경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세계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다니다가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글로벌 투어 시대로 이제 변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에 대한 변화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대 시장에도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국내 시장에 있을 땐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소득 계층별로 임대 사업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초미니인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탄생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포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오피스텔이 마땅한 지금 얘기한 오피스텔 투자처를 찾지를 못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제는 인기가 급속하게 저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룸 시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고시원 시장이다라고 그러는 건 아주 저소득 계층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크다란 장점인 바로 새로운 전 세계의 트렌드, 소위 말해서 저금리 시장의 트렌드인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임대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인식이 돼 있는데 레지던스 분양형 호텔 그러면 야 이거 무슨 사기 분양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피스텔에 똑같은 겁니다. 오피스텔과 레지던스라는 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다만 운용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걸 구분등기라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지분으로 가지고 들어갈 거냐, 몇 분의 몇을 서로들 공유해서 가지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아파트라든가 또 아니면 다세대라든가 이러한 것처럼 오피스텔 뭐냐, 구분 메토로 구분해서 소유권을 갖느냐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레지던스가 오피스텔을 한 단계를 더 올라간 장점으로 올라간 그 상위에 지금 얘기한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더 하거나 또 아니면은 저 부동산 TV에서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만나면 물어보시는 게, 교수님 분양용 호텔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양용 호텔은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대신 장점, 오피스텔이 주거와 사무에 합친다라고 그러면 오피스텔에다가 관광을 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레지던스라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에다 호텔을 더한 것이 오피스에다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만들어 놨는데, 오피스에다 사무공간, 주거공간을 더한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이 바로 주택에다 호텔을 더한 게 바로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레지던스라는 건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는 똑같습니다. 오피스텔은 대한민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용어가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레지던스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다라고 그러는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임대의 대명사가 바로 소형 임대의 대명사가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볼 때 부동산의 수익 상품을 3대 요소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첫째, 안정적인 상품이죠. 두 번째,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세 번째, 정기적으로 또박또박 임대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가장 잘 맞는 것이 그동안에 뭐냐, 오피스텔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잘 아시죠? 자, 이곳이 이제 임대인이 나갔다, 임차인이 나갔다 라고 그랬을 때 임대인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중개업소 가야 돼요. 아니면은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몇 호 나갔으니 대주시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면 공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의 공실이라는 거는 1년으로 계산했을 때 1.5라고 하는 거, 한 달 반을 공실로 해서 빼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임대에 대한 수학 공식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거 있는가 하면은 바로 또 여러 가지 변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거를 누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까? 주인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모든 게 귀찮다 이런 얘기야. 관리회사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관리회사가 나타난 것이 이거 바로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지던스라는 거는 바로 공동으로 관리해주고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뭐 창간이 뭐 수익이 좋다, 또 뒤에 후면이니 수익이 나쁘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 차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갖다가 배수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임대 수익률을 배분해주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이걸 레지던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 930조라 우리는 부동자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동자금은 과연 어디로 갈 건가? 그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펀드, 수익형 펀드로 갔었어요. 제일 먼저 또 주식을 먼저 볼 것 같으면, 주식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시죠? 단기채로 전부 몰리고 있습니다. 요새 IS 상품 많이 들으셨죠? 모두 전부 단기채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같은 저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아니면 이 저금리에서 더 금리가 또 내려갈 수 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가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부동자금이 장기로 갈 수가 없어요. 고금리에서는 장기로 예탁을 해놔야죠. 그러나 저금리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단기로 예탁하는, 단기채로 가는 것이 특색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고가의 전세 시장의 전세 광란이라는 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세 시장이 월세로 돌아가는 월세 시대의 도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많은 그 펀드들이,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는 펀드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도 이제는 리츠 상품을 해서 직접 들어가게끔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지금서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이 변화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바로 뭐냐? 저금리 시대에 어디로 부동산이 움직여줄 것인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피스텔하고 과연 레지던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 봐보면, 인허가는 건축법으로 인허가를 받는 겁니다. 건축법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만, 이거는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고, 다만 오피스텔의 위치는 역사라든가 사무실이 많은 지역, 이러한 지역에서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그거보다는 사무실에다, 역세권에다, 또 뭐냐, 그 유명한 외국인의 관광객이 많이 도래하는 지역에다가 레지던스가 입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보편적으로 거의 5% 내외인데, 다 5% 내외입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분 오피스텔에서 5%까지 수익률 나오는 게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레지던스에도 뭐 제주의 일부라든가 또 아니면은 동대문에 같은 경우는 약 8%, 9%까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익률 싸움이 됩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역세권에다.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이 많이 도래하는 지역, 여기에 결국은 레지던스에 대한 수익률이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향방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구분 소유권이 있고, 레지던스에서는 어떻게 되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권으로 따로따로 동호수로 배정을 해주는 게 있는가 하면은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공동 명의로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게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갖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왕 나온 김에 영종도 같은 경우는 약 16개의 바로 뭐가 있냐라 그러면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다가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스크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잠시 이렇게 중단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영종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우리나라 모든, 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던 내용이었었죠. 요 문제들이 영종도가 2016년, 2017년도서부터는 본격적인 개발로 들어가면서 영종도에 많은 레지던스들이 탄생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영종도까지 나와서 레지던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